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수다 떨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죽을 것처럼 피곤했던 적 없으신가요? 그냥 몸이 조금 힘든 수준이 아니라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만 뚝 떨어진 것 같은 그 지독한 허무함 말이에요. 남들은 오늘 너무 즐거웠다며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만 혼자 어두운 방 안에 누워서 내가 거기서 대체 뭘 한 거지 싶어서 괴로워지곤 하죠. 이게 단순히 여러분이 기가 약하거나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똑똑한 뇌가 영양가 하나 없는 맹물 같은 대화들 속에서 숨을 못 쉬어 질식하기 직전이라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마치 100층 높이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가져다 놓고 고작 2층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기계만 썩히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죠. 주변 사람들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냥 좀 편하게 즐겨 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들이 여러분에겐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나 다름없어요. 오늘 등잔 밑의 심리학에서는 왜 평범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람 많은 곳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느껴온 그 답답함이 사실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훨씬 깊고 밀도 높은 존재라는 증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이 비명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하나둘씩 불이 꺼지듯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새로운 정보를 아주 깊게 파고들고 연결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까다로운 미식가 같거든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주식 이야기, 어제 본 드라마 주인공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 연예인 가십, 아니면 누가 누구랑 싸웠다더라 하는 영양가 하나 없는 얘기들만 계속 듣고 있으면 뇌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판단해버려요. 마치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를 데려다가 평생 동네 골목길에서 시속 10km로만 기어가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답답해 미칠 것 같다가 나중에는 엔진에 녹이 슬고 기름이 떡져서 진짜로 못 달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도 낮은 밀도의 대화 속에 갇히면 인지 기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점심시간이나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남들 웃을 때 억지로 따라 웃으면서 진짜요, 대박이다 하고 리액션 기계처럼 굴고 있을 때 속으로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남의 집 자식 자랑이나 이번에 새로 산 가방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듣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를 걸러내느라 뇌 에너지를 과부하 걸릴 정도로 써버렸거든요. 정작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깊이 있는 대화나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기회조차 없으니 뇌는 굶주린 상태로 방치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몸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그 평범함이라는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렇게 뇌 에너지를 탈탈 털리고 나면 그 다음엔 더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몸과 마음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사회적 숙취 현상인데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무거운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제 하루 동안 남들 수준에 맞추느라 가짜 자아를 연기하면서 치른 혹독한 대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수록 영혼의 배터리가 깎여 나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뻔한 질문에 예상 가능한 대답을 해줘야 하고 혹시라도 내 진짜 생각을 말했다가 갑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정신력이 웬만한 전문 서적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남들에게는 일상인 수다가 여러분에게는 목숨을 건 연극이나 다름없으니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면 다음 날까지도 머리가 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사회적 숙취가 찾아오는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단순히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가짜 나를 연기했기 때문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분위기를 읽고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뱉는 뻔한 하소연이나 하나도 안 궁금한 자랑질에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우와, 진짜 대박이다. 혹은 정말 힘들었겠네. 라며 맞장구를 쳐줘야 하죠. 남들은 그냥 숨 쉬듯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이 여러분에겐 하나하나 뇌 에너지를 쥐어짜서 만들어낸 고도의 노동인 셈이에요. 마치 대학 교수가 유치원생들 소꿉장난에 끼어서 우와, 이 모래빵 정말 맛있다 라고 하루 종일 연기하는 거랑 똑같은 지독한 감정 소모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본질적인 질문이나 깊이 있는 생각들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한 채 꿀꺽 삼키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존감이 툭툭 깎여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결국 남들과 섞여 있으면 있을수록 나라는 진짜 존재는 점점 흐릿해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세상에 맞춰주는 리액션 로봇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가짜 자아를 연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원래 똑똑했던 지능마저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뇌는 참 무서운 게 자주 쓰는 기능은 발달하지만 안 쓰는 기능은 가차없이 버려버리거든요. 주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어려운 단어를 피하고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줄여서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진짜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법을 까먹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사회적 질식이 가져오는 가장 잔인한 결과물이죠. 똑똑하게 태어난 게 오히려 죄가 되어서 스스로를 멍청하게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변 수준에 맞추려고 일부러 말을 줄이고 쉬운 단어만 고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였지? 하고 말이죠. 내 날카로운 생각들은 다 어디 가고 남들처럼 뻔한 소리나 늘어놓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이 문득 거울 속에서 낯설게 느껴질 때 그 공포는 말로 다 못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주변의 낮은 밀도에 동기화되면서 생기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에요. 남들은 여러분더러 성격 좋아졌다느니 둥글둥글해졌다는 이 칭찬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여러분의 고유한 색깔이 지워지고 무채색의 평범함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화려한 원색의 물감이 구정물에 섞여서 점점 탁해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은 결국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뜨려 놓는 자발적 고립이죠. 남들이 보기엔 외톨이 같아 보여도 여러분에겐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그제야 억눌렸던 진짜 내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왜 그토록 혼자만의 시간에 집착했는지 그 처절한 이유를 마주해야 합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심심한 시간일지 모르는 그 고독이 여러분에게는 무너져 내린 지능과 자존감을 복구하는 유일한 수리센터였던 셈이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숨을 참다가 집에 돌아와 그 옷을 다 벗어 던졌을 때의 해방감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왜 우리가 이런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침묵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사실은 얼마나 격렬한 저항인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걸 선택하는 건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예민하고 똑똑하게 세상을 읽어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남들은 카페에서 서너 시간씩 수다 떨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들 하는데 여러분에겐 그 시간이 마치 소음이 가득한 공사장 한복판에 앉아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내 머릿속은 지금 인생의 본질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같은 진짜 가치 있는 질문들로 꽉 차 있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점심 메뉴가 어땠네, 누가 뒷담화를 했네, 같은 먼지 같은 이야기들만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입을 닫고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막한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남들의 낮은 밀도에 오염됐던 내 생각의 회로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고독은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아니라 망가진 엔진을 고치고 다시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유일한 정비소인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 내내 연락을 끊고 집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 내일 다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평범한 사람 연기를 하기 위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고립은 여러분이 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가장 똑똑한 생존 방식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동안 느껴온 그 지독한 고독과 피로감은 여러분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이 살아남으려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거예요.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해줘야 합니다. 남들처럼 시시껄렁한 얘기에 웃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회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진하고 밀도 높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났을 뿐이니까요.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남들에게 맞춰 살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의 반짝이던 재능은 영영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헐값에 팔려나가고 여러분의 지능이 하향 평준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억지로 나를 깎아서 평범함이라는 작은 틀에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그 깊고 넓은 생각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환경과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등잔 밑에 심리학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이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훈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질식할 것 같은 그곳에서 억지로 숨을 참으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훨씬 더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꽉 막힌 가슴을 조금이라도 뚫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